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쉬운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을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생활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 보겠습니다.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긴 병에 효자 있다. 간호간병 입원비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제목이 보이십니까? 긴 병에 효자. 첫 번째는 있다, 물음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저희 집에도 중증 질환자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휴가를 내고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도 제 생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똘똘한 보험만 제대로 가입해놔도 열아들 열자식 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불효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막상 간병인을 구하자고 하니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들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병비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구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데요. 간병비가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2019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루에 일당이 8만 원, 7만 원, 6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랬다면 지금은 하루 데이로 간병인을 부를 때 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간병인을 요청을 할 때 남자 어르신이냐 걸으실 수 있느냐,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기재를 해서 만약에 조건이 까다로우면 뭐 간병하시는 분이 안 온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좀 더 드릴게요. 돈을 좀 더 드려서라도 누구라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이 아팠을 때는 가족들이 완전히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평상시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요. 만약에라도 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진짜로 저도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확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간병비가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이렇게 가족이 있는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의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를 퍼센트를 보면은 지금은 4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보면 한 1인 가구가 한 21년 기준으로 33%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1인 가구로 지내시는 분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맞아요. 대학을 가서 독립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우자가 먼저 상처를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졸혼을 하실 수도 있고 이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자 사시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 추세는 아마도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 만들면서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놀라운 뉴스를 하나 찾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거는 예전부터 더 빨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노인들이 절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절도를 하면 편의점에서 일부러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나 혼자 있지 않죠. 그리고 밥도 해결을 해주죠. 잠잘 수도 있죠. 그래서 꼭 돈이 없는 분들도 그러지만 고독하고 외로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절도를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제가 뉴스 기사를 접하고 아 진짜 장수 시대에 들어왔는데 진짜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 인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건강하고 젊으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40대 후반, 50대, 60대가 되셨는데 나 혼자 살게 됐는데 그나마 자녀라도 있으면 어떻게 전화라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안 하셔서 혹은 이혼을 하셔서 혼자 계신 분들의 경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물어보면 저희 엄마도 보니까요. 저희가 방문하러 가면 식사를 많이 하세요. 맛있게. 근데 평소에 전화를 드리면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드시면 식사를 균형 있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제일 서럽다고 하는데 서러운 걸 떠나서 대처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진짜 혼자 계신다면 전화기에 막 기어서라도 가야 하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119에 전화라도 해줄 텐데 이런 기타 등등 가족이 있을 때나 가족이 없을 때나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의료 제도도 의학 기술도 발달하지만 의료 제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면요. 간호, 간병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과 조무사님들께서 간호도 하고 간병을 같이 해주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호자를 저도 아버지 수술할 때 보니까 그 환자 침대 밑에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바닥에서 그 움직일 수 없는 거기에서 한 일주일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4시간 전문 인력들께서 간병 및 간호를 같이 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에 환자는 6명인데 보호자까지 6명이 있고 막 시끄럽고 이러면 또 그런 거 편안하게 나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의 장점은 전문 인력이 동시에 해주는 것, 그다음에 조용하게 체계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요거를 떠나서 비용이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병실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따로 개인적으로 간호를 해줘야 되는 이런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96,66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원료가 22,340원. 단적으로 봤을 때 가족까지 데리고 가서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 드는 비용과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입원하는 것이 완전히 금전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세가 뭐 선진국들도 이제 가족이 가서 간호하는 거 이런 건 거의 없고 모든 시스템이 간호간병 시스템으로 된다고 하던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 간호간병 병동에 물론 그런 데서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보호자인 나도 그 병원에 같이 갈 수 있나 이게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찾아봤더니 병원에서는요. 안내하는 면회 시간에는 와서 설명은 들을 수 있는데 보호자가 상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는 어쨌든 전문 간호사, 조무사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어르신이든 뭐 가족들이 어느 분이 입원을 했어도 저희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잡스럽지 않게 조용하게 입원해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가더라도 괜히 바쁜 애들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제 가족이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본인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번잡스럽지 않고 입원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병동은 한 간호사가 10명 정도의 환자를 케어한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고 한 간호사가 10명의 환자를 케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는 한 분이 5명에서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 한 분이 케어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10명을 볼 때와 5, 6명을 볼 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질 좋은 서비스를 내가 병원 치료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경험이 없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5년에 병상은 7,443,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 기준으로 7만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10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이제 뭐 기관에서도 이렇게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환자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점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하고 내가 그냥 민간인을 돈 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내가 간병인을 고용한 경험, 그다음에 아니야,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해주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만족도를 볼 텐데요. 만족도가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경험은 많이 없기도 하고요. 일단 비용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직접 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만족도를 보시면 맨 처음에 76%였는데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간병인의 고용 일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물가 상승률 막 이러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몇 퍼센트 이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간병인을 저희가 부를 때 부탁을 할 때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번 찾아봐야 하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 계시는 곳이 수원이고 뭐 친척들은 또 다른 지방 계시고 그러는데 내 근처에 내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통합 간호간병을 어디에 있는지 병원에 뭐 일일이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다음에 뭐 가족 중에 누구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지도로도 전국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시, 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조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것 주변에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병원을 찾기 누르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 아예 아주 119에 실려가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걸 일부러 좀 찾으셔서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런 병원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장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서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가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막 뭐가 말이 어려운데 보험은 조그맣게 밑에 써 있는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저희 막 빠르게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거나 화면에 막 지나가면은 사실은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험 제일 중요한 게 보험 증권에서도 맨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가장 작은 거 빨리 읽어주는 거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간병을 한번 볼게요. 글씨가 많은데 요양병원은 안 해주는 게 있고요. 요양병원은 해주는 게 있고 일반 병원에 되는 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병원에 뭐 입원해 계신 분들은 피부에 와닿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뭐 저기 약간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우선 이거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 하루에 15만 원, 입원 하루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입퇴원 확인서만 주시면 하루에 15만 원, 하루에 2만 원,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정신없을까 봐 여기 이제 페이지를 추가하지는 않았는데요. 30일까지만 입원할 때 보장을 받겠다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3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 나는 180일까지는 입원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30일까지만 보장받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30일 넘어가면 이렇게 입원비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180일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길게 보장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쌀 거라는 생각은 드시죠? 그래서 요령은 제일 저렴하게 하는 거는 30일짜리 하나만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할 것 같고요. 180일짜리를 하면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복층 설계라는 얘기 저희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개를 믹스를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30일까지는 좀 많이 받고 30일이 지나면 좀 덜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설계하는 거를 받아보신다면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입원해서 치료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연세가 75세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이나 180일, 15만 원, 2만 원, 10만 원을 원하시는 대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보다 좀 줄여서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많다. 설계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보험을 잘 모르시고 어렵게 느끼시니까 그냥 갖고 오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를 10만 원만 가입하고 만 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줄이실 수도 있죠. 그런데 75세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은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 입원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시잖아요.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이나 2만 원, 10만 원 이거를 30일, 180일을 많이 가입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 내용은 어떤 병원에 갔을 때 10만 원을 받는 거 이 항목은 동일인데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나 아빠 아니면 이제 어르신 본인께서도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그냥 병원에 불편하지 않게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입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장이 너무 작다. 3만 원 받는 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요령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한 회사 것을 제가 이제 막 조회를 하다가 이 회사가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 조건도 괜찮고 보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에 입원을 했을 때 돈을 받는 보험을 이 회사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이 서비스에 관련된 입원 일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게 좀 작다고 생각을 되시면 B회사, C회사를 동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할 거는 그렇다고 10만 원씩 받는 거를 무한대로 가입하면 그럼 입원비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 업계를 다 통틀어서 한도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 2개나 3개 정도라도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가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75세 이상이신데 이 통합간호간병의 입원 일당을 좀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2개, 3개 회사를 좀 보셔가지고 한도에 육박하게 이렇게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한 회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르신이 직접 가입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데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험에는 돈을 내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고요. 이 보장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에 갔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솔직히 말해서 70대 넘으셔서 그냥 기초연금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제가 뒤에 페이지에 짠하고 보여드리고 보험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와 진짜 보험료 괜찮다. 저도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선 보험료를 공개하기 전에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당신이 직접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자녀가 보험을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장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르신 60에서 뭐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자녀 본인이 하셔도 되고 요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내가 가입하고 내가 보장받고 다음은 몰라. 사인 끝. 사인 끝 이렇게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뭘 내고 이래야 되는데 입원해 있는 당사자가 병원에 가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계약을 하실 때도 크로스로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부인, 반대로 계약자 부인, 피보험자 남편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어느 한 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나머지 사람이 이 보험금 청구하고 보험금 받아다가 병원비 내고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 관계자라고 얘기를 부르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저는 자녀가 계약자로 하시고 나머지는 피보험자 분이 보장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짜잔 하고 공개를 할 건데요. 이게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앞에 거를 자르고 뒷부분만 보여드릴까 60대만 딱 보여드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들면서 이거는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궁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표에다가 몽땅 다 보여드렸는데요. 보험료를 이게 이제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계약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총 보험료만 한번 보시면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얼마 받는지 기억나세요? 하루에 15만 원씩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씩 30일을 입원하면 3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15만 원씩 30일을 입원하면 450만 원 받는 거. 이건 다 30일만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180일일 때 더 많이 받겠죠. 기억하시죠? 하루에 15만 원씩 해서 한 달이면 얼마나 받는지. 그런데 보험료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0세이신 남성은요. 월 보험료가 11,958원. 그다음에 여자는 16,877원. 똑같은 나이인데 보통은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암보험도 그렇고 이대 질환, 혈관 질환, 그다음에 뭐 상해 이런 것들 남자분들이 똑같은 나이일 때 남자분들이 비싼데 이거는 여자가 한 50% 정도 더 비싸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여자분들이 입원을 더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험료가 비싸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페이지에서 15만 원씩 한 달 입원하면 450만 원, 10만 원씩 한 달 입원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 달씩 입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며칠 위급한 상황에 무슨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받는 게 하루에 10만 원이나 하루에 1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도 70만 원, 1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1,958원, 16,877원. 굉장히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이 일당 하나 딱 해놓으면 간호간병 이 서비스 들어가시고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두 번째 연령대 한번 볼까요? 50대 정도 되니까 50대 되신 남자분도 17,087원. 제가 담배값을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이렇게 전자담배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라이터로 피우는 것도 그렇고 4,500원인가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값이랑 비교하면 담배값 4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갑씩 담배 피우시는 분을 예를 들면 일주일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 50세이신 분이 통합간호간병 서비스의 입원비를 하루에 15만 원, 10만 원씩 받는 게 월보험료는 17,087원이니까 저는 돈의 가치로 봤을 때는 담배값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나요? 어쨌든 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자 역시 비싸요. 50대로 오니까 40대보다 갭이 더 많이 벌어졌는데 50대 여성은 24,859원입니다. 60대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남자분들은 24,000원인데 여자분들은 33,000원. 어쨌든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저 같은 여자들이 입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4,000원, 33,000원. 그래도 저는 60대에 이 정도 보험료면 뭘 가입하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0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70대 뭐 33,000원, 35,000원. 그리고 80세 마지막입니다. 25,000원, 21,000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보험료 아닌가 생각했고요. 아무튼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앞서 보장 내용 보여드렸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이 보험료표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긴 병에 효자 없다를 있다로 만들어드린 보험으로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어떤 건지부터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 금액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험료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급 정보와 꿀팁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오셨고요. 이어서 김경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연금보다 좋은 보험은입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만 필요하지 금융상품이란 인식은 좀 덜한데요.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보다도 더 나은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연금보다도 더 좋은 보험이 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선정해 주신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네, 누구나 그 은퇴 이후에 그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그 돈을 벌을 시기에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입을 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연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 해서 한번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연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구체적인 사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요, 55세 남성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치매로 걸리셔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 연금 준비도 못하고, 부모님을 생각하자니, 본인도 치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해서 일찌감치 이제 간병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크게, 다른 분들보다는 좀 크게 보험료를 한 월납 2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15년 납입을 하셔서 지금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자니 나중에 정말 이 보험이 요즘 환경에 맞는 요즘 보면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노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정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그런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이 과연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 보험으로 좀 조정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시청자 사연 갖고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55세 남성분이고 아까 노치원 얘기도 해주셨지만 간병에 대한 그런 니즈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좀 커 보이긴 그쵸.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돈이 일단 문제인데요. 앵커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혼자 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혼자 살 기간이요? 네. 한 5년 미만이지 않을까요? 결혼을 한 이후로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65세 어르신분들한테 네.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분들과 살고 싶냐? 아니면 혼자 살고 싶냐? 자료가 나올 텐데요.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65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이 동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자녀와 사는 비율이 높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어르신분들은 부부가 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더 혼자 거주하시는 이런 것을 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부가 살거나 자녀와 떨어져서 때로는 혼자 거주할 때 가장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일까요? 앵커님 생각하시기에. 글쎄요. 아무래도 네. 보험이라는 거는 갑자기 돌발 상태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 제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치매라는 보험은 사실 암이나 이런 뇌나 심장에 관련된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발병을 하면 그 기간이 길습니다. 길고 나보다는 가족이 힘든 게 이제 치매인데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요. 치매 환자가 일단은 발병을 하면 이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증세가 좀 심해지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있고요. 1인당 연간 급여 비용이요. 재가 서비스에서는 480만 원 정도,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1,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담금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보험으로 좀 적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오늘의 플랜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앞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월납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팠을 경우에는 이제 진단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진단금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었다면 요즘의 의료 환경에는요. 만약 중증 치매 상태가 된다면 한 달에 5만 원씩 매달 생활비를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경도 치매, 혹시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요양 간병 상태에 지금 등급을 받으셨다 하면 집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이용하거나
매달 70만 원씩의 정말 연금 같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증세가 좀 심해졌다 하면 플러스 50만 원. 그래서 매달 120만 원이라는 돈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매달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A 플랜 구성 내용이고요. 여기에 뒷장면에 나올 건데요. 혹시나 증세가 더 심해져서 내가 장기 요양 상태 이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면 경증 상태일 때는요. 매달 입원비를 하루에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플랜에서는요. 2만 원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한 달이면 얼마인가요? 매달 60만 원의 연금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증세가 좀 심해져서 중증 상태가 됐다. 그러면 매달 180만 원이란 연금 같은 돈을 보험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치매가 걸렸다 하면 경증일 때는 60만 원, 중증일 때는 180만 원. 그리고 만약 내가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경증일 때는 제가 서비스일 때 70만 원, 그리고 혹시나 증상이 좀 심했을 때, 시설 이용했을 때 2등급일 경우에 120만 원이라는 돈을 이용할 때 월납보험료는요 9만 원 돈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시청자님께서는 20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그러면 11만 원이라는 돈, 여윳돈이 생기네요. 그러면 11만 원이라는 돈을 이거야말로 나의 미래를 위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이 나올 건데요. 두 번째 안은요. 우리가 돈을 꼬박꼬박 매달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돈은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돈이에요. 길게 납입을 하시고 오래 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55세 분이 길게 납입하고 길게 거치할 시간은 많지는 않죠. 은퇴 시간이 오래 남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 10년이란 기간 동안 한 11만 여윳돈만 납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11만 원을 총 납입을 하면은요, 1,4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꼬박 납입을 다 하셨다 하면은요, 이자가 21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은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녀에 대한 이런 가족에 대한 나의 사망보장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됐네요.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셨던 연금이나 이런 보장 또 요즘 환경에 맞는 장기 요양에 대한 보장 이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 보험을 가입을 하면 잘 꺼내서 확인을 안 하십니다. 물론 잘 들었겠니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료 환경이라는 거 또 이런 의료 제도라는 거는 매년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나 병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 요즘 환경에 맞는 보험이 내가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15년 중에 10년을 이미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5년만 좀 더 참을 수 있으시면 납입한 거를 만약 지금 정리하시면 제가 계산을 얼추 해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시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두 번째 구성안을 드렸던 만약 이걸 만약 선택하신다면 지금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적어도 낮지가 않죠. 그리고 그동안 10년 납입하는 동안 사망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정리하시고 이 안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추가로 선택하셔도 좋고요. 두 가지 방법 또한 다 좋은 방법을 선택하니까요.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고민하신 후에 선택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플랜으로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연금과 함께 꼬박꼬박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또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도 연금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보험에서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나와 제일 가까운 가족의 가족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집 가족력이 암이다, 그러면 암과 관련된 질병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이 치매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면 치매가 있으셨는데 만약 뇌 쪽 질환이 있어서 치매 보험을 가입 못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질환을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발병하시기 이전에 미리미리 질병을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항상 가족력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좋겠지만 비과세 보장을 통해서 보험으로서 또 재테크를 하는 것도 노후 대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슬기롭게 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일당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우선 단어가 다른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간병인 지원은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 일당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알아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간병인을 쓰고 나면 그 영수증을 제출해서 내가 낸 보험 가입한 한도 내에서 내가 직접 지불한 것을 이렇게 받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보내주느냐, 내가 쓰고 돈을 받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차이점 또 어떻게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이 보험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 환경은 사람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질병에 따라서 간병인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내 병이 위중한 상태가 있으시면 더 윗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더 그 간병인비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 질병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병인 지원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질병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혹시나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원 일당처럼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이런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좋은 보험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간병인이라는 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앞서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 보험사를 다 비교하신 이후에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일당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 보험사들을 쭉 비교해 보신 뒤에 나에게 맞는 거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유병자 보험 중에서 355, 또 315 등등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전문가님들은 이렇게 하면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유병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금융 환경에 이제 점점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40% 이상 넘어가면 이건 진짜 보험 시장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유병자 보험이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근데 유병자 보험에 경험치가 생기다 보니까 유병자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맨 처음에는 뭐 325 보험 그랬다가 지금 여기 예를 든 거는 355, 315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도 5가지, 6가지 종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거예요. 355를 더하면 13이죠. 그리고 315를 더하면 9예요.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숫자가 높으면 저렴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낮으면 비싸요.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수술을 했고 최근에 어디 아팠고 최근에 약을 먹은 게 있으면 점점 비싼 보험을 들어야 되고 2년, 3년, 5년 전에 잠깐 병원에 갔었다. 옛날에 갔었는데 지금은 나아졌다. 이러면 숫자가 작아지는데 이러면 이제 보험료가 싸지고 이런 그 풍선 효과처럼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55와 315 이 2가지만 구분한다기보다는 숫자를 다 더해서 숫자가 높아지면 조건을 이렇게 어떻게 되게 본다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료 저렴하다. 근데 숫자를 다 합산했는데 예를 들어 원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돼. 이러면 굉장히 비싸겠죠. 어떤 질병이 작년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숫자가 낮으면 완화된 대신에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요. 중증 질환자, 많이 아팠던 사람들도 다 받겠다는 거죠. 숫자가 많다는 거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뭐 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뭐 한 적 있냐, 이게 2년 이내에 뭐 한 적이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물어보는 게 많으면 보험료는 저렴하게 이 차이점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다지 많이 안 아프고 그냥 당뇨약 하나 먹는데 완큐 보험을 갖고 왔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하나 있으신 분들은 355나 뭐처럼 이렇게 조건을 다 찝어도 병원 간 적도 없고 뭐 수술한 적도 없고 이런 조건에 맞춰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많은 보험은 내가 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저렴한 거.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다.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니까 되게 비싸겠다. 이거를 딱 기준을 가지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제한이 왔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에 대한 숫자인데 숫자 합이 더 클수록 보험료 저렴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놓고 계신데 이자 높은 금융상품 어디가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안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정답은 보험입니다. 네, 보험인 이유는요, 딱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두 번째는 복리이기 때문이죠. 은행은 다 아시겠지만 단리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복리죠. 그리고 선택만 잘 하시고 요건만 잘 충족하신다면 보험은 비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면 큰 목돈이잖아요. 만약 월납으로 선납을 하시면 보험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비과세 요건만 맞추신다면 세금도 절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 상품 비교해 보시고 꼭 보험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험으로 하는 재테크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생설계 원픽 핵심 정리입니다. 긴 병에도 효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필수가 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알아봤습니다. 또 연금보다 나은 비과세 보장에 대해서도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